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0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용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42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 예산액은 5,880만 원이 정액된 49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2019년 문화관광축제로 울산 옹기축제가 선정되어 문화관광진흥기금으로 5,88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 예산액은 5,880만 원이 정액된 2,129억 4,800만 원입니다. 122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 예산은 5,880만 원이 정액된 587억 1,124만 원입니다. 주 편성 내역은 울산 옹기축제 지원사업에 교부된 기금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9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00만 원이 정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2,129억 4,800만 원으로 기존예산액 대비 5,800만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근본 1회 추경은 코로나19 관련 사업비와 성립전 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으로서 성립전 예산인 관광진흥과의 울산 옹기축제 지원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옹기축제 성립 전 예산으로 추경 편성했습니다. 그죠? 5,88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아니다. 그죠? 네,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관련은 일자리 경제국에서 일자리 경제국하고 안전실장, 네, 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 네, 예, 시민안. 아니 재난 관리과고.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 중심으로 편성되고요. 저희들은
아마 이제 그 이후에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라는 거는 언제쯤을 얘기하시는 이제 거예요? 지금 4월 추경이 아마 그 이후에 후속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 뭐 지금은 임시적으로 최대한 빨리 그렇다고 우리 특히 이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런 관광이나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일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우리 특화된 그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을 또 홍보하고 또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편성을 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현재의 이게 코로나 관련된 게 재난입니다. 그죠? 네. 네, 국가적 재난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이제 복지 개념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약자나 어떤 소외계층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 전체의 시민 전체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저는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그동안에 뭐 500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제로예요. 그죠? 전 계층이 아마 상위 한 10%나 몇 프로를 제외하고는 아마 전 계층이 실제로 다 어려울 겁니다. 국가직으로 있거나 아니면은 대기업에서 월급을 받거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포괄적 좀 더 전반적인 개념이고 우리 울산시 전체 시민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묻는데 자영업하고 소상공인 강화 특성화된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지. 예. 지금 1차 추경은 편성이 한 이제 길게는 보름 전에 일단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대출 연장 또 관련되는 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 차액 지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미 이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건의가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또 정치권에서 많은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의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이름으로 많은 지금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최대한 이런 추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또 모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 아니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계속해서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 부분 쪽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되는 1차 추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보름 전에 논의되었던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2차 추경을 계획한다고 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 드리는 거고요. 울산시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 등록하지 않는 분들요. 그분들에게도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하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 정보나 이런 것들을 출입국에 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스크를 지급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예.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재난 상태에서 돈을 풀거나 어떤 지원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검증되거나 신고해가지고 돈을 달라라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신고를 해도 지원할 수 없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서류나 문서나 그런 것들이 없는 미비하고 갖춰져 있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등록되지 않는 분들, 4대 보험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현재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인데 혹시나 나중에 추경 때 편성할 때 어떤 형태를 편성하든 소외계층이라든가 그런 쪽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울산 전체에 대상으로 저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경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옹기축제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옹기축제 기간이 언제죠? 작년에는 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당초는 5월이었는데 지금 아마 울주군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10월로 연기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옹기축제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예, 추경 편성에도 좀 더 소외적인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네, 손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체부죠, 그죠? 문체부에서 지금 축제의 단계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유망축제, 대표축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의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말씀하세요. 예, 지금 옛날 그 축제의 단계가 예, 작년에 바뀌어가지고요. 예. 지금은 이제 예비 문화 축제, 예비 관광 축제, 예비 관광 축제가 있고. 예, 그다음 관광 축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순화됐습니까? 관광 축제 이렇게 관광 축제, 예, 딱 두 가지 이렇게 예비 문화 관광 축제입니다. 예비 문화 관광 축제, 예비 문화 관광 축제, 그다음 관광 축제, 문화 관광 축제. 문화 관광 축제. 그럼 그런데 옛날에는 국가 대표 축제 기사고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고 예, 올해 우리 예비 문화 축제로 예. 고래 축제하고 예. 세부리 축제가 예. 지금 문광부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옹기 문화 축제는 문화 관광 축제로 작년에 지정이 이제 되었고요. 승격된 겁니까 이게? 예, 이게 그러면 문화 관광 축제가 되면 이게 그 축제 기간이 그 매년간 이렇게 지원됩니까? 아니면 다른 개념도 끝나는 거예요? 지정이 되면 네. 그 다음 해와 그 다다음 해 그 2년간이 2년간 지원이 됩니다. 2년간? 예. 2년간을 지원이 되고 그다음 예비 관광 축제는 1년간 지원됩니까? 예비 관광 축제는 지원이라기보다는 네. 무슨 컨설팅이라든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컨설팅이라든지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주는 지원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이르면 문화관광 축제로 성격이 돼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방에서는 돈을 받는 게 훨씬 좋은데 컨설팅. 그럼 지금 이제 축제 아주 단순화되었다 그죠? 이렇게 종류가 예,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관광 축제 같은 금액이 딱 그 국비가 지원한 금액이 딱 이렇게 한정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차등을 주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게 보통 연간 문광부에서 확보하는 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문화관광축제 예산의 숫자를 고려를 해서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축제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도를 6천만 원 한 축제당 한 6천만 6천만 원 이내로 이렇게. 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들 예산 올린 것도 5,880만 원. 거의 아마 이게 문화관광 축제로 지금 2021로 지정된 게 한 몇 개나 됩니까 이게? 전국에 한 몇 개쯤 됩니까 이게? 전국에 35개 축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5개. 그거는 야, 이 문화관광부 시식들 35개 주는데 돈을 그만 예산밖에 확보 안 하면 뭐 한단 말이고. 돈을 또 문광부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모 사업도 매칭이 다 5대 5입니다. 아니 그걸 하더라도 이 축제를 문화관광 축제를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국가 대표 축제 이런 형식인데 그런 데는 좀 이렇게 좀 과감하게 지원이 돼야지. 응? 맞습니다. 예. 여튼 이거는 우리 선익점 예산을 지금 집행을 지금 이렇게 아마 울주군이 다 좋고 울주군에 아마 자기들 때 편성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선미 의원께서도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원래는 계절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마 10월로 연기되는 것 같고 저는 지금은 밀려있던 미라두었던 이런 행축제 같은 게
뭐 4월달에 보통 보면 울주군에 벚꽃 축제가 있었고 우리 남구에 궁궐항 뭐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축제들이 시기가 지나버려가지고 이게 풀려야만이 일반 기획사도 먹고 살고, 예? 그와 관련된 이런 뭐 다양한 이렇게 장비 임대해주는 업체도 먹고 살고 뭐 탁탁 있는데 우리 울산시 축제 한 가지에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거든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밉지만 언론사들이 하는 것도 우리 그 기획사라든지 각종 이런 게 장비를 납품해가 임대가 하고 뭐 등등 해서 다 지역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지금. 그 축이 지금 다 끊어져 버리게 멈춤이 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멈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이렇게 축제가 상반기에 멈춤이 되어 있는 이 축제가 지금 어차피 그 목적을 할 수 없는데 저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좀 풀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죠?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을 죽이지 말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2차 코로나 추경 때는 좀 적극적으로 문화체육부에서는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한 해 이 예산을 그냥 죽이지 말고, 예? 평생 삭감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 목적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 행사를 하든지 다른 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좀 확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푸는 시점이 이제 언제가 될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이제 얘기하셨던 뭐 재난 기본 소득 개념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들을 넣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고 방금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서 언제든지 준비된 그 기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50조 이야기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 소득이 재난 기본 소득이 그게 중요한 그거를 염두에 둔 그것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국민들이 잘못 좀 이해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우리 사회 전반에 이렇게 멈춤이 되어 있는 이 사회에 다시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걸 하기 위해 가지고 50조를 이렇게 하고 그게 마중물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으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은 추경이 4월 달에 될지 뭐 4월 달에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아마 할 것 같고 한다면 2회 추경할 때는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 행사라든 이런 게 집행되어야 될 사항이 뭐 시기가 지나가지고 뭐 쓸모없는 불용이 되어버린 이런 예산이 있죠, 그죠? 불용이 된 예산은 다른 명목을 참 찾아가지고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4월 달까지 계획되어 있던 그 벚꽃 축제 이런 게 시기적으로 사라지는 축제는 어쩔 수 없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축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 다 하고. 연기를 해서 예, 하고 다 집행을 하도록 하고 예. 그거는 당연히 그래 예. 해주셔야 되고 하고 예. 다만 4월까지 이렇게 뭐 시간이 종료 시점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그때까지 모였던 이런 것 예산을 예, 다른 불용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어차피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명목으로 해서 문화예술 관광에 종사하신 분들이 그죠? 네. 우리 문화예술 과장이 오셔야 되는데 책과장이 오셔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사용이 안 되도록 죽은 예산이 안 되도록 좀 해서 그쪽 분야에 종사했던다면 그나마 원래 소득에 좀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게 국민소득 기본 재난소득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양하게 이 산업 분야가 이렇게 살아나야 되거든요. 연예예술 분야 이런 게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광은 위기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합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일단 고용 위기업종 지원 예. 특별 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휴업 수당들이 이제 90%까지
90%까지 90%까지 신청이 되어 그 사업주에도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사업주에 지원되는 제도가 7가지가 있고요. 예, 7가지. 근로자에 지원되는 제도가 6가지가 있어서 전체 13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그거 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지원되는 게 있죠, 그죠? 예, 정리가 아마 돼 있을 것 같은데.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예, 예. 또 다 홍보를 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도록 그 미처 하겠습니다. 다 모르니까네. 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많은 지금 예술인들, 체육인들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피해가 상당하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관광업 마찬가지고요. 호텔 숙박업. 어떤 지금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번에 안 담겨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관광업계는 저희 지금 관광협회를 통해서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가 거의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5%는 저기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여기에 들어온 매장은 또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 계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손님은 없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이 다 지금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정부에서 이제 이러한 관광업계의 그 안정 자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광기금을 융자를 1%대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전국 500억 규모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신청이 거의 다 되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정부에서 그거를 또 1,000억으로 지금 확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광진흥기금의 그동안 융자 상환 기간이 지금 도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그 상환을 1년 또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2,000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 주말이나 한 다음 주 되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 시에서는 또 관광진흥기금을 재난기금을 활용을 해서 방제 물품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1회 추경에는 또 저희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을 추경에 한 900억 정도 추가로 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별도로 이제 관광업 쪽에 부분을 특화해서 지원되도록 일자리 경제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인이나 체육 이제 강사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당장 없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쪽하고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피해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3월 말까지 일단 하고 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만약에 공연이 할 때 뭐 이런 대부료 같은 것을 좀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무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이제 미리 공연할 것을 조금 미리 사례금들을 미리 좀 줘서 선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체육 쪽은 일단 거기도 일단 저희들이 한번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마땅히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들이 다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어떤 대응들이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번 추경에는 지금 뭐 문화예술인 피해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이 전혀 담기지 않아서 좀 빨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뭐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네, 숙박업, 호텔업 뭐 등등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지금 피해 사례들을
문화재단에서 접수하고 있다 이 말이죠. 피해 실태 조사를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인 관련해서는 어떻게 피해 실태 조사합니까? 좀 관광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희 관광업은 관광협회를 네. 통해서 하고 있고 또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구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피해 사항을 조사를 하고 또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 울산시가 주체가 돼서 해야지 관광협회가 하면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뭐 친소관계에 따라서 그 어떤 공정성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일을 너무 미룬 거 아닙니까? 저희 주관은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요. 네. 하면서 이제 그 등록된 업체 현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통 차원에서는 협회가 늘 소통을 해왔고 더 신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 부분이지 전체적인 그 컨트롤은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시가 나서서 일을 또 미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화재단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그 피해 실태 조사라고 밀어놓고 그까지는 또 뭐 공적인 영역이다 싶은데 관광협회까지 일이 미뤄진 것 같아서 지금 뭐 일을 자꾸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또 걱정이 듭니다. 이런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뭐 지원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다음 추경에 담아야 되겠죠. 네네. 네네. 저희 지금 다음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부분이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영 지원 자금 쪽으로는 저희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근로자들이 지금 이제 다 휴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지금 특별 지원 업종으로 지원이 돼서 그 부분은 지금 90%까지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되고 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1월 달부터 아시다시피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시설의 휴관, 또 학교, 또 문화센터 이런 데들이 다 지금 휴강으로 예술 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들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공연이 취소되고 공연 취소로 인한 뭐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그 위약금이나 그 다음에 배우들에 대한 금액,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관계하고 있는 그 체육 강사들, 스포츠 센터, 문수 수영장, 뭐 그 다음에 대공원 안에 있는 수영장 등등 굉장히 질 낮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으로 바꾸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 문화관광체육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국비 내려온 그 5,800만 원만 추경에 담아놓은 것은 우리가 볼 때 시민들이 지금 3, 4개월 기다려온 그런 걸로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월 추경에는 꼭 지원책을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태 조사하고 있는 방법이나 현황들, 그 다음에 각종 취소된 행사나 교육이나 체육시설의 휴관으로 된 피해액들 좀 면밀히 조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바라고 있는지를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창작 준비금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사회보장 도입이나 또 전업예술인 기초소득보장제도 도입 이런 것들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술인들이 거의 프리랜서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대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의 대출에 매달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것조차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문화관광체육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이나 또 스포츠 강사들이 또 울산에서 희망을 가지고 울산에서 문화활동과 스포츠활동, 예술활동을 꾸준히 영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개수 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심사 토론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안 설명을 위해 환경복지위원회에 백운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 일정 2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운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장애인 문화예술인으로 용어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에게 공공기관의 행사 등의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기존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기관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지원기관에서 센터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공적이 있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으로 공적에 대한 격려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장려 지원은 다름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그들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 우리 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정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기존 조례를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지자체 의무를 비롯하여 기존 조례보다는 내용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장애를 가진 문화예술인들에게 공공기관의 행사 등의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장애인 문화활동 분야와 지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건입니다. 본 조례 일부 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검거 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용어 변경,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및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2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고 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울산지역 문화예술 예술인들의 문화활동 분야 및 지원 등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공동 발의가 돼가지고 우리 백운찬 의원에게 질문하기보다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장애인의 체육이나 문화예술 활동은
사실상 이분들의 삶이 재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제 경험에 의하면 체육 스포츠 활동이 그분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이더라고요. 목표, 그걸 위해서 그걸 의뢰해 가지고 그게 재활이라는 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저는 감명 깊은 걸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장애인 우리 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문화예술과하고 저희 체육지원과에 있는 자료를 전체 뽑아본 견해 장애인이라는 이렇게 정식 명칭이 들어가서 예술 편성된 거는 3,900만 원이 다였습니다. 3,900만 원 정도. 예, 예를 들면은 뭐 장애인 이 스포츠 게임 해가 500만 원, 뭐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400만 원, 울산시민 장애인 가요제 500만 원, 오감만종 뉴스포츠 체험활동 700, 장애인 비장애인 다문화 어깨동무 농구대회 900만 원, 장애인 당구 협회장배 전국 당구대회 9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그 3,9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 문화예술인 그 지원 사업을 갖다가 총 뽑아본 게 7억 9,600만 원 중에서 사실 장애인 명목으로 든 건 한 3,900만 원. 그럼 상당히 저조하고 장애인이라는 이렇게 된 부분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고 딱 한정돼 가지고 예산목이 잡히는 거는 3,9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거는 체육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고 체육 스포츠 대적 활동이고, 그죠? 예. 그죠? 뭐 그거는 별개고 한 3,900만 원 같으면 제가 봐도 좀 너무 작다는 이야기고,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고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뭐 차별이라든지 뭐 용어의 정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울산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이렇게 독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그런 게 이렇게 담겨 있는데, 좀 더 예산을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산이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뭐 400만 원 주던 걸 뭐 150만 더 얹어가지고 좀 조락해도 그것도 뭐 2년째 안 되던데, 뭐 그렇다더라도 장애인이나 뭐 비장애인이나 차별 없이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뭐 자기들이 그 니드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는 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욕구를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좀 했어. 그죠? 어느 분야에 이렇게 하면 더 이분들이 정신적이라든지 심신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그 재활이 되고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문화예술 활동이 동원을 위한 그런 활동이 말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가 시장님이 역할이 이제 그런 건데, 그걸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장기적으로 그분들의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심사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종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5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일본이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 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장소에 친일 상징물을 설치, 개시, 비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친일 상징물을 판매, 전시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친일 상징물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친일 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사항 등입니다. 조례안 근거 및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정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정기를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손주왕 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희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14일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추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상위 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 근본 발의된 조례안에 집행부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빙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근거 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본이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하여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장소에서의 친일 상징물에 대한 사용 제한 및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잔재가 남아있는 상징물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 일제제국주의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친일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호 의원님, 이 조례 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금 민선 7기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정말 그 이전부터도 이런 게 먼저 선제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굉장히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뭐 위원회가 보통 평균 보면 한 10명 이상이 이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2항을 보면 이제 위촉 하는 이제 범위를 이래 나와 있는데요.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그리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행정지원국장 이렇게 하면 사실 10명 정도가 나름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7명 이내로 한 이유가 이래 특별히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또 나름 시의원이 또 나름 이래 동참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시의회는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이 이렇게 뺀 이유는 의도적으로 좀 뺐습니다. 그거는 네. 호불호가 갈리는 게 있습니다. 정당 간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의원이 우리 반대 되는 그 위원회 포스트했을 때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네. 그다음에 7명을 있는데 왜 이렇게 학교, 연구소, 협회 이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자격이 되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선임하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네. 너무 위원회가 친일 상징물이라는 걸 좀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상 네. 우기길리를 교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우리 대통령 광복절 기념 3.1절 기념 그 연설 모양을 뒤에 태극기를 했는데 태극기 안에는 네, 태극기를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밖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우길기를 네, 해가지고 도용해서 그 유튜브라든지 막 배부를 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작년에 경제 침략과 관련돼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우길기를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누구나 보면 우길기라 보여지는 그걸 깃발을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하고 흔들고 다니는 걸 보고 저도 좀 화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느꼈고 서초구와 여의도에서 집회에 참여하면서 바로 옆에서 하는 반대쪽의 진영에서 하는 걸 보고 성조기와 우길기를 인식되는 걸 들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울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저런 사람들이 우리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했는데 울산시가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런 걸 이렇게 행사장에 그런 거 갖고 들어와서 진입을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으면 네. 그 자체가 하나의 우리 굉장히 수치일 것 같고 해서 사전에 이런 조례는 아마 이 조례가 아마 실효성이 아마 있을지 없을지 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예방적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일 건데 그래도 혹시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사망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조례에 대해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사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보는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가정친화적 근무 여건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의해
근무시간 이후 통신수단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 13조 제2항 제4호에는 장기 재직 휴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직 구간별 10년 단위별로 각각 10일, 20일, 총 50일을 부여하던 것을 10년 이상 5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 13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종전 1일을 부여하던 군 입영 자녀 특별휴가를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 1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 13조 제2항 제7호에는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연 3일과 6일의 보육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연가 계획 및 허가와 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 휴가는 개정된 지방공무원 법무 규정에 신설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와 조례 개정안은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의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의 시간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재직 휴가 일수 산정 기준을 10년 이상은 모두 50일로 통일했으며 자녀의 군 입영제가 원거리일 경우 입영 휴가를 1일을 가산하고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네,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네, 손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관님, 우리 공무원이 휴가가 1년에 며칠입니까? 예, 재직 기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6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총 21일을 연가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20일입니까? 21일입니다. 21일 요록을 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년 이상 그 장기 휴가를 지금 50일에 통일하는데 요거는 전에 20년 이상 되는 사람에만 50일 아니었어요? 기존에는 이게 이제 2005년도부터 여러 차례 변경이 되어 왔었는데 그 기존에는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 같은 경우 10일을 사용하실 수 있고 20년 이상 그 30년 미만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20년에서 총 합계 50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10년 이상 되는 분에게는 무조건 50일 다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여. 예, 조례에서는 이렇게 총 50일을 부여하되 그 단서로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단서를 두고 저희들 시행 지침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 재직 기간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직 기간별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그 요즘 해외 여행이 국민들이 뭐 이 판국에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해외 여행 갔다고 하는 분인데 상황이 이제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그다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하는 이런 사회에 되다 보니까 가족 간의 해외 여행이라는 게 이제는 뭐 1박 2일로 이런 가는 여행이 아니고 해외 간다 하면 보통 장기로 갑니다. 그죠? 공무원도 가는 게 거의 뭐 장기로 가고 저도 이런 그 휴가를 특별 재직 장기 휴가하고 뭐 일반 그 뭡니까
학위 휴가라든 이런 거 할 때 그걸 아껴가지고 보태가 간 적이 있는데 만약에 50일 한참에 다 쓰겠다면 그 업무 대행자가 굉장히 업무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대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두 가지를 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침을 확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 지침을 이제 신임께 보고를 드리고 확정할 계획인데 지침에서 기본적으로는 그 재직 기간별 사용 기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10년 이상은 그 10일, 20년 이상은 20일, 30년 이상 20일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눌 것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은 총 10회에서 10회로 분할해서 예, 10회 분할할 예정이고 또 10회 분할을 통해서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 휴가 일수를 좀 조정하는 방법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 장기재직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기에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당사자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재량으로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제가 연말이 되면 우리 퇴직을 앞둔 우리 뭐 고위직 공무원도 그렇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에 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 21일에서 23일까지 나온다 그죠? 뭐 그 휴가하고 장기 재직자로서 이렇게 받아야 할 휴가를 다 안 썼던 걸 이런 거 끝이 하면 뭐 보름 이상 20일 정도 이렇게 넘게 12월 뭐 중순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말까지 이렇게 다 쓰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끝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다 업무가 제가 얘기했지만은 종료가 된다고 보지만은 그래 하더라도 예산이 종료되고 업무가 종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직원들한테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부터 준비할 건데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그 관리직들이 그 간부들이 이렇게 장기 재직자 방금 말씀하는 그런 휴직을 다 쓰면서 가버리니까 업무의 공백이 좀 심각해지는 건 아닌지 저는 그런 데서 우리 새끼 눈으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못해도 휴가를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처음 다 써가 저렇게 가버리면 과에 과당이 없는 과에는 아마 굉장히 자유로울 겁니다. 좀 과거의 제 경험을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이렇게 공백이 생기고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나 하는데 걱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없도록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휴가가 있죠, 그죠? 뭐 부모님이 상을 당한다든지 본인의 결혼 이런 건 다 특별휴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1년에 우리 그 휴가에 산입이 되지 않는 특별한 휴가 아닙니까, 그죠? 예, 연가일수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예. 방금 여기 우리 그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까지 좀 먼 장거리 그 군 입영자 휴가일 수도 전에는 1위였는데 이렇게 1일 더 가산한 거는 현재 교통편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고 무리한 그 여러 가지 가는 그 입영까지 데려다 주고 부모들이 많이 데려다 주고 하니까네.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또 자녀와 하룻밤 지내고 싶은 그런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런 걸 다 좋은데 문제는 그 특별 휴가가 전체 휴가 범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1년에 한 번 이거 하나만 특별휴가가 이거 하나만 끝이면 참 좋은데 또 다른 특별휴가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에 뭐 행운이 도래돼 가지고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불행한 일이 생겨도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휴가가 적절하게 안분이 안 되면
또 다시 똑같은 이게 하루 이틀 빠진다 해서 업무 대행자가 그렇게 업무 부담을 느끼고 이런 건 하기 않겠지만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업무 대행자한테는 굉장히 다들 부담이 되고 저거 될 건데 이런 부분도 사리 깊게 이렇게 살펴가지고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특별휴가를 줄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줘야 된다는 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행하는 과정에 특히 앞에 지적하신 퇴직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 장기 재직 휴가와 연가를 일시에 몰아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우려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신경을 쓰고 퇴직을 앞둔 어떤 대부분 관리자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의 어떤 관심을 좀 더 촉구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삼아서 이야기하지만은 장기 재직 휴가는 좀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가서 관리직 간부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12월 30일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 일정사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